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남도 환경도 아닌 끝까지 남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은 바쁘단 핑계로 외면하고 젊은 날 웃고 울던 친구는 이제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아무리 안간힘 써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 현실이 서글프지만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혼자 잘 사는 법을 익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혼자 잘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돈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째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 현실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라고는 미용실 파마비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식 등록금에 남편 병원비에 명절 선물까지 내가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한 푼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늙었나 그 자리에서 5만 5천 원짜리 립스틱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옷을 하나 더 사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마음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른 순간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매달 10만 원씩 자신만을 위한 명자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꽃 한 송이를 사고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나를 위해 쓴다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존감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을 위한 희생은 해왔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내 피부를 위한 로션 하나에 망설이고 손주 장난감은 아낌없이 사면서 내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삶. 그것은 외로움을 자초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쓴다고 모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면 그건 외로움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를 위해 산 립스틱 하나, 꽃다발 하나, 맛있는 식사 한 끼는 내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선언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식만 바라보며 돈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기댈 데 없는 감정만 남깁니다. 자식은 고마워하지 않고 본인은 점점 비워지고 결국 나는 뭐였나라는 허무감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써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데 망설여선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만큼 따뜻한 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갑을 열고 거울 앞에 나를 위해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외롭지 않게 혼자 살아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없는 하루를 편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하세요? 몰라요. 그냥 눈 뜨면 그때 생각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박정래 씨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하루라도 계획 없이 살면 치매 온다더라. 뭐라도 배우고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하지만 정작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계획 없이 사는 게 제일 자유롭습니다. 젊을 땐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애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회사 가면 보고서에 퇴근 후엔 저녁 밥상 차리기에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5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한 시간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남편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삶을 살게 되자
박 씨는 갑자기 멈춘 시계처럼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처음엔 그게 불안했고 죄책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여태까지 나를 위한 시간표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었지? 그날부터 박 씨는 계획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기분 좋으면 아침밥을 해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날이 좋으면 동네를 걷고 비 오는 날은 침대에 누워 책을 봤습니다. 그러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분 단위로 쪼개지던 하루가 이제는 숨을 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계획 없이 산다는 건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당신의 시간은 전부 남에게 쓰였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식에게, 사회에. 이제는 누구도 당신 하루에 간섭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면 노년의 마지막 자유마저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 일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기분대로 하루를 꾸린다는 만족감입니다. 정해진 일정 없이 책을 보다 낮잠을 자고 산책하다 쉬었다가 창밖 하늘을 멍하니 보는 그 시간들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계획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건 아직도 쓸모에 목매는 생각입니다. 쓸모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노년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워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노년에는 멍하니 있는 것이 때론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 멍한 시간이 마음의 고름을 빼주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줍니다. 계획 없는 하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시간에게 쫓기지 말고 시간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은 혼자여도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계획 없는 하루, 그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 잘 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인생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집은 며느리가 그렇게 잘 챙긴다더라. 같은 나이인데도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북적인다더라.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조정자 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도 서러운데 이웃의 자랑은 늘 조 씨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윤 여사는 딸이 매주 반찬을 가져다주고 손주는 문 앞에서 할머니를 안고 사랑해요를 외칩니다. 조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뭘 잘못했나 되묻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도 않고 며느리와 다툰 적도 없이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외로움만 남았을까? 주말마다 이웃집 현관에 쌓이는 반찬 봉투를 보며 조 씨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남을 부러워하자. 나는 나니까. 그날 이후 조 씨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TV 속 다정한 가족 광고가 나올 때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견디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웃이 손주 자랑을 해도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이 오히려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가장 귀한 거란 걸 알게 됐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 생깁니다. 이웃의 웃음소리, SNS의 여행사진, 자식 자랑하는 이들의 말 한마디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아니라 비교하는 내 시선입니다. 저 집은 손주도 많고 자식도 잘 됐다더라. 그 말은 독처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도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그 집도 밤이면 한숨 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도 마음속엔 상처 하나쯤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듯 보여도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통은 존재합니다. 부러움은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고 내 인생의 숱한 굴곡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삶을 남의 잣대로 평가하며 자책해야 합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깊어지고 자기 연민은 노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밥이 소박해도 내 일정이 평범해도 거기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부러워하지 않는 건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손주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만하다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즐긴다면 당신은 혼자서도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의 거울을 보며 나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참 잘 견뎌왔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늙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줌마, 염색 좀 하세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버스 안에서 들은 한마디에 74세 윤순자 씨는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엔 흰머리가 소복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젊다는 말 많이 들었고 남편과 외식할 땐 늘 립스틱 하나쯤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뜸해지고 어느새 혼자라는 현실에 익숙해지다 보니 염색도 화장도 옷차림도 하나둘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윤 씨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에 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허전했고 더 공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늙음을 인정하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윤 씨는 다시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번엔 염색을 지우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립스틱 대신 웃는 얼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부터 윤 씨는 외로움이 줄고 삶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합니다.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고 흰머리를 감추고 몸을 젊게 꾸밉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늙음을 싸워야 할 적으로 대할수록 우리는 삶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비워가는 것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욕심내고 덜 꾸미며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혼자서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십 년의 인내와 희생, 생존의 깃발입니다. 주름은 나약함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젊음을 흉내내는 고통 속에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젊은이들과 섞이려 애쓰고 새로운 트렌드를 억지로 좇으며 나는 아직 쓸모 있다고 외치는 그 발버둥이 결국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짜 혼자 잘 사는 사람은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늙음을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걸음이 느려졌다고, 자꾸 깜빡한다고, 예전만큼 손이 가지 않는다고 절대 초라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바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늙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늙음을 껴안는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딸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이틀을 밥도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세 장복희 씨는 그날 밤 혼자 밥을 차려 먹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고 딸 하나만 가까운 곳에 살지만 평소에도 자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같이 마트 가고 싶었어요.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장 씨는 그렇게 혼자서도 딸의 전화를 기다리고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고 방문은 취소됐고 결국 말 한마디 없이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식에게 매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선 안 됐는데. 며칠 뒤 장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지 않아도 돼. 난 잘 지낼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딸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장 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 장을 보고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기른 순간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챙기는 법을 알게 되었고 삶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는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쁜 현실보다 여전히 자식이라면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외로움이 되고 그 기대가 실망이 되며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요구이고 강요이며 때로는 감정적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잘 되라고 내가 다 참고 살았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응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밥을 해먹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안부 전화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기약 없는 방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도 결국은 손님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노년의 삶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자존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긴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날 짓누르지 못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식의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노년을 진짜 혼자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떠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유언장 없었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했어요. 경남 김해에 사는 81세 김복래 씨는 4년 전 언니의 임종을 지켜본 뒤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평소 씩씩하고 정정했던 사람이었고 자식들과도 무난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신 뒤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장례는 어디에 부탁해야 하는지, 어느 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형제들과 자식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조문객보다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저렇게 혼란스럽게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날부터 김 씨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금고에 있던 통장 정리를 했고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언장을 손으로 직접 썼고 요양병원 대신 노인요양공동체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연락처와 원하는 화장 절차까지 손글씨로 남겨두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말했습니다. 엄마 떠날 때 너희가 울지 않게 미리 다 준비해놨어. 너희는 그저 보내주기만 해. 그 말을 하던 날 자식은 말없이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죽는 사람은 남은 이들에게 상처와 분쟁 그리고 불편함만 남깁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이웃처럼 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만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을 말하면 불길할까봐, 자식이 슬퍼할까봐.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은혼도 없이 유산을 남기고 병상에서 나는 절대 연명치료 안 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는 것. 그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는 이기적인 퇴장입니다. 당신이 잘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끝도 분명 단정하고 존엄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마무리를 누군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써두고 재산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정해두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 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감정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을까? 그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옷 한 벌, 계좌 하나, 사진첩 한 장,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마지막까지 나다울 수 있게.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인생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버텨냈고 사랑해왔던 당신. 그 삶의 끝을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살아낸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무섭다며 사람들에게 휘둘리다가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몽땅 빼앗기고 결국 남는 건 스트레스와 후회뿐입니다. 괜히 복잡한 인간관계에 발 담그면 피곤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면 내 인생만 더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늙으면 다 부질없다. 이 6가지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최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에도 편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혼자 살기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진짜 최고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했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노년의 남의 눈치를 보면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며 스스로를 막고 내가 새로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라며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요,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에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걸 사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한숨을 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겁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다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주변 사람들 진짜 당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젊었을 땐 인맥이고 뭐고 다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남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나 가족뿐입니다. 나머지요? 다 귀찮고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년엔 인간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그 모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좀 힘든데라며 돈 부탁하는 사람,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줘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갈아먹는 사람, 심지어 뒷담 화나 험담의 소재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시간과 정작 나를 위한 여유는 사라지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쉬운 타겟으로 봅니다. 뭐든지 잘 도와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보이니까요. 결국 당신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들겠죠. 왜 그런 관계에 나를 소모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얽혀서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끝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노년에는 혼자 사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당장 손절하세요. 세 번째는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여기저기 베풀고 쓸데없이 남들에게 쓰고 혹은 누가 좋다는 말에 홀려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내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면요. 그땐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엔 주변에서 돈을 노리는 사람과 상황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어르신, 이번에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라며 선의를 요구하는 친척, 그리고 이 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 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꾼들까지. 이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내 소중한 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며 끝낼 줄 알았죠? 아니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더 큰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결국 내 돈을 위해 주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써야 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함부로 돈 쓰는 습관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요? 건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건강보다 남들 눈치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건강을 챙겨줍니까? 아니요. 아플 때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과음하고 가족들이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은 더 방치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주변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늘 뒷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 자식들? 아니요. 결국 고통받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끝이다. 남들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할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신경 끄고 내 건강에 올인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5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친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가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도와달라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죠. 조금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들은 당신이 한번 도와준 순간부터 당신을 지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2번 도와주면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이상한 책임감이 당신을 휘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지고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며 당신을 원망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당신을 정신적으로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 번 돕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위에 더 큰 요구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엔 내 삶이 최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여서 내 재산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그만입니다. 6번째는 의무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의무감에 끌려다니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당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산다면요? 그건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의무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까지도 해줬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당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는데 막상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무감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당신은 점점 자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무리 당신이 희생하고 노력해도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의무감은 당신 스스로 만든 족쇄일 뿐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끊으세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당신의 노후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노년엔 당신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기세요. 의무감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짜 노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의무감에 얽매이고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남들한테 쏟아붓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삶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죠. 남들은 절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외로울 때, 돈이 바닥날 때 그들이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합니까? 그럴 가치 없습니다. 노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당신 겁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 부질없다. 늙어서 혼자 살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혼으로 행복을 꿈꿨다가 병수발에 허덕이고 자식에게 기대다가 갈등 속에 인생을 망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건 외로울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가 뭔데?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한 집 한 채나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더 이상 황혼이 아닌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노년에는 적당한 이기심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자 행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냥 남들한테 잘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기심 없이 남만 위해 사는 노년은 결국 상처와 후회로 점철된 삶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68세 김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의 부탁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남은 자금을 끌어모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조금 더 빌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갚지 않는 돈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고 남은 노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순간 그 도움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들이 점점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불평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기심이란 타인을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건강한 방어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행복과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이기심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먼저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어렵다고 해도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내 건강과 재정이 우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을 돕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기심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노년은 끝없는 희생과 배신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내가 지킬 선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기심의 힘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노년의 이기심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없다면 노년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쌓여갑니다.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뒤늦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도 없고 존엄성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한 예로 70세 김 씨는 젊었을 때 아이들 교육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되면 다 보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자식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은 우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값싼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보낼 줄은 몰랐어 라며 한탄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모아둔 돈이야 뭐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사실을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권은 없고 그저 상황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노년에 돈을 준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나이에는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노년의 가장 큰 재앙이 됩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내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자유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다가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입니다.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은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큰 저택에 살고 값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건강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70세의 정 씨는 젊었을 때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할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라는 생각으로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운동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당뇨,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찾아왔고 병원비는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달이라도 성했으면 어딘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겠는데 이젠 집에 갇혀있는 신세야. 정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었고 그의 노후는 병원과 약봉투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여행도 심지어는 간단한 장보기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삶은 노년에 겪고 싶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건강이 왜 중요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을 잃는 건 당연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작은 병이 금방 낫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굳어지고 굳어진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신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식사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큰 위험이 됩니다.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과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병원과 약봉투 속에 갇히고 간병인이 필요해지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건강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운동하지 뭐. 라는 생각은 결국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돌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노년의 삶은 건강 위에 세워집니다. 건강이 없으면 자유도 행복도 존엄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 자존감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힘, 바로 자존감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혹은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살림을 꾸렸지만 나이가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자 그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관심이 줄어들자 그녀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잃는 순간 삶의 질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을 돌보는 의지도 약해지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도 사라집니다. 자존감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옷을 사 입거나 미용실에 가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나를 외적으로 가꾸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내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자꾸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노년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노년은 흔들리는 나무처럼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 쓸모없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노년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자녀, 친구, 부모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대부분의 관계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지 못한 인간관계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짐이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공허함만 남깁니다. 가끔씩 불편한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들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도 아니고 내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도 못합니다.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고 가벼워져야 할 때입니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끊으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단 몇 명의 친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70세 김 씨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모임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면 큰일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동창회에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얘기뿐이야. 어디가 아프다, 누가 잘됐다, 누가 못됐다. 어느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관계가 내게 진정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모임 사람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그의 곁에 있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외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병원에 데려가 주고 함께 고민을 나눠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진짜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단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관계를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거칠에만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혹은 정말 외로울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 몇 명만 남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주거나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노년에는 주변의 거칠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 한 두 명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를 끊어야 진정한 관계가 빛을 발한다. 지금 당장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기세요. 그것이 노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장 큰 비결입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5가지를 준비하면 노년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위에 설명한 5가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혼자가 되면 외로워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선택과 의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누구보다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여서 더 자유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